이번 발표는 스마트댐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윤국희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한국의 비마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댐을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스마트댐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윤국희 차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댐의 기능, 그 다음에 댐 안전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는 댐 현황 및 안전관리 기술, 세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인 스마트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댐의 기능입니다. 댐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설치를 해서 물을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물그릇에 고인 물을 국민들에게 생활, 공업, 농업, 다양한 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며 홍수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청정한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을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홍수, 지진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가 발생하면서 1년 동안 내릴 비가 무지 절반 이상이 단기간에 내리면서 특정 지역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저수율이 13%까지 떨어지면서 시설물을 준공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면서 지역에 심각한 가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주, 포항 이런 곳에선 최근 연평균 70회 가까운 지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댐 기준했을 때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댐 시설들이 많은 위협 요인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댐 안전 관련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에 위치한 초대형 댐인 오르빌댐 붕괴 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높이 234m, 길이 2km, 저수용량 50억 톤의 미국 최대 규모의 댐이 붕괴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3개 도시에 20만 명이 대피를 하게 되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여수로의 이상이 있어서 방류를 적기에 원하는 만큼을 하지 못하다 보니 댐 수위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었고 댐을 붕괴할 뻔한 사고가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18년 7월에 라오스에서 발생했던 댐 사고입니다. 이때 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1월 브라질에서 발생한 댐 붕괴 실시간 영상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시간에 따라서 댐이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플랜트를 댐이 붕괴되면서 덮치고 그 하류에 있는 마을과 많은 사회 기반 시설까지 붕괴시켰습니다. 이 댐의 붕괴 원인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댐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붕괴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류 지역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댐의 기능, 용수를 공급한다든지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댐의 현황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요? 국내에는 18,000개나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37개, 단 0.2%의 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0.2%의 댐이 국내 홍수 조절의 95%, 용수 공급의 65%를 담당하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설물 노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이 종류가 많습니다. 도로, 건축물, 상하수도. 근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댐은 유일하게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6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6%에서 10% 정도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면서도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후되고 관리가 어려운 댐들 현재까지 어떻게 안전관리를 했을까요? 댐체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람이 또는 자동으로 측량을 하게 되고 시설물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주기적인 측량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다 보니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결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미터의 높이, 수백 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걸어가서 점검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잠수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곳은 점검이 불가능하며 정확도가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책으로 자료를 관리하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유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들로 댐의 안전관리를 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인해서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에 따른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스마트 기술로 한국판 UD를 통해서 댐 안전관리에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U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4차 산업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4차 산업 혁명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은 아시겠지만 1차 농업, 2차 이런 게 되겠고 산업혁명은 크게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기기관, 전기에너지, 컴퓨터. 이제 저희가 맞닥뜨린 세상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잠깐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환호하게 됩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뭔가 새롭고도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혁신에 대해서는 뉴노멀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면 뉴노멀을 소개할 때는 기존에 있는 어떤 기준이나 표준들을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댐 안전관리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서 뉴노멀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K-워터와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힘을 똘똘 합쳤습니다.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스마트가 포함된 사업을 기획을 하였고 이 사업 기획된 아이템 요소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K-워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실증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로 자주 하는 방법인데 디자인단이라고 있습니다. 댐 안전 디자인단을 저희가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올해 6월 디지털 UDL 사업으로 승인이 난 스마트 댐 안전관리는 현재 올해 추경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국내 기업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가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나면 아까 국내 댐이 18,000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댐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이 혁신적인 기술이 국내에 잘 정착하면 해외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사는 그런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위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댐 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은 첫 번째, 시설물의 어떤 이상 여부를 스마트 센싱하는 것과 저희가 댐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센싱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에 잘 솔루션별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위험에서 점검을 잘 못했던 것들은 무인 점검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확보된 계측 데이터랑 영상 데이터를 사람이 먼저 보기 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초연결성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통신 기반과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도 분석을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CPS 같은 것들을 많이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의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영역 기반의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예측을 통한 선제적 보수 보강으로 댐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말 8,000개나 되는 댐이 있지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홍수 조절의 95%, 용수 공급의 65%를 차지하는 국가댐 37개소에 대해서 우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드론 기반의 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관리 플랫폼 기반을 통한 통합형 재난대응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5년까지 6년간으로서 국고 1,061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검토해서 검증하고 개발한 뉴노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노멀은 과거에는 측량하던 것은 이제 뭐 계측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유지관리 때문에 결측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실시간 1초 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2초 뒤에 바로 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변형을 탐지할 수 있는 GPS라든지 지진에 따라서 시설물이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경사계, 그 다음에 누수량계를 설치할 수 없어서 그 시설물의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곳에는 전기 비저항, 이런 다양한 첨단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기적으로 측량하는 것들이 상시 자동 계측을 하게 되고 이상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결측률도 3%에서 5% 이내로 획기적으로 혁신할 예상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시설물의 중요도를 따졌다면 댐에 대해서만 어떤 저런 안전감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댐에는 다양한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수를 공급하는 부속시설은 치수탑이라는 게 있고 홍수 때 물을 방류하는 시설은 여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댐을 통해서 발생한 낙차로 수력 발전하는 발전소, 이런 부속시설에도 이런 안전감시가 가능한 계측기와 CCTV들을 설치를 해서 뭐 태풍이 왔다거나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데이터와 영상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을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 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과거에 광파기란 걸 썼습니다. 근데 이 광파기가 저희가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기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광파기는 말 그대로 댐의 외형적인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타겟을 측정을 해서 그 좌표값이 이전 좌표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이 부속시설이나 댐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햇빛이 강하다거나 안개가 짙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아니면 식생이 너무 많이 자라서 프리즘이나 광파기를 가렸을 경우에는 결측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생은 오늘 뵀다고 해서 며칠 뒤에 가서 안 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GPS가 광파기만큼 정밀도가 좋지 않다는 말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동안 기술이 많이 진보해 오다 보니 정밀도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GPS 같은 경우는 개방만 된, 즉 위에 천장이 가리지 않는 이상은 전파가 GPS랑 서로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측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3개년 동안 몇 개의 시설에 시범 적용 운영을 해봤을 때 결측률이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측률이 크다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빠진 이만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가장 핵심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결측력을 줄임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체계를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댐 안전관리자가 이 결측률이 높은 시설을 관리함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자는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비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댐들은 댐체 하부에 누수량을 측정하는 누수량 계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것들은 없기 때문에 댐 상단부에 투라인으로 전기비장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댐체 안에 있는 코어가 훼손된다든지 어떤 이런 변화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뉴 노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안전점검입니다. 드론과 수중 ROV를 도입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점검 효율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모든 시설물의 정확한 점검이 실현되게 되었으며 점검자들의 노동력과 시간은 70% 절감, K-워터 기준으로 했을 때 점검 비용은 연간 10억 원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을처럼 위험하게 줄 타고 내려가고 대차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사람이 보다 보니 항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접근 한계. 그러다 보니 이 위험한 곳에 간 그 점검자들의 안전사고, 노출, 과다한 경비 이런 것들은 무인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론 기반으로 이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임무 비행을 통해서 좌표값이 있는 영상 자료를 취득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3차원 입체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크랙이 갔는지, 변형이 생겼는지, 파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이번에 장기간의 장마 이후에 저희가 댐들에 다 적용을 했고 이 기술을 통해서 빠른 점검과 빠른 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중 ROV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홍수 이후에 시설물을 예측상 위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수중에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즉시적인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뉴 노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댐 안전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 분석, 예측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측으로 댐의 장수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가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손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어떤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 변화에 따라서 내가 운영하는 시설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 그 다음에 기관 국민들에게 공유됨에 따라 서로 소통을 통한 통합형 재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에도 건물 설계부터 완공까지 디지털 트윈이 사용된다는데요. 다른 공사 현장과 달리 이곳에선 드론을 사용합니다. 드론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건설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technology improves, we're able to do a lot of video analytics, not just centrally, but also at the edge where the drone is. So where the drone is, they're able to then detect and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they see. 디지털 트윈만 있으면 종이 설계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직접 체험하고 바로 수정하면 됩니다. We need to cut the model there actually because there is a blocking there actually. So we need to cut that model. Can we go there nearby there and see the detail? 가상 세계에 먼저 지어진 이 대학 건물 덕분에 실제로 건설 도중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빠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Data from one stage to be seamlessly transferred and used by the second stage, and more importantly, whatever insights you have from the later stage should be able to be fed back into the earlier stage so that you improve your design and the way you construct continuously.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라는 이제 앞으로 시설물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을 못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인 점검 체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문제점에 따라서 즉시 대응을 하고 설계를 바꾸고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 축적된 데이터들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이 체계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산관리 체계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게 다 들어있어야 되고, 과거에 건설했을 때 이력, 최근에 점검했었던 이력, 보수 이력, 그리고 연동되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기술들, 이 모든 것이 활용이 돼서 시설물 관리자가 잘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디지털 정보의 제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물성치, 뭐 각종 계측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있다면, 만약 지진이 났을 때 경주에 났던 그때 지진이 우리 시설에 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정성 예측. 새로 어떤 누군가가 왔을 때 전임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체득하고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AR, VR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적인 기술로 이제 넣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농축되는 것이 저희 이제 댐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현장에서는 항공 드론과 수중 ROV에서 점검했던 영상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측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는 AI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예상된 것에 따라서 대응책을 만드는 것은 저희 국가댐 안전관리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댐 안전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댐 안전관리는 실시간 감시, 꼼꼼한 점검, 플랫폼 기반의 통합형 재난 대응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6월 달에 정부로부터 그리고 국회로부터 한국판 뉴딜 중에서 디지털 뉴딜로 승인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직후 저희 그 사업부서에 저희 주간 그 정부인 환경부에서는 2025년까지 드론,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제 언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혁신의 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님이
올해 7월 달에는 K-워터를 방문하셨습니다. K-워터를 방문을 하셔서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무인 드론과 수중 ROV 기반의 안전점검 체계와 저희가 가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방향, 현재와 미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장관님께서는 2025년까지 차질 없는 임무 완수를 주문하신과 동시에 근본에 나왔던 스마트 기술을 이을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스마트댐 안전관리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딜 사업 승인에 따라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디지털 일자리 1,600개가 창출이 되게 되었고 K-워터는 국가댐 37개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10억의 점검 비용이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제 좀 더 많은 일을 더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재난에 좀 더 강한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용의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점검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안전점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을 이제 해소하게 되었고, 주기적인 감시가 아니라 실시간 감시 및 대응, 국민과 기관과 소통을 통한 통합형 재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을 하여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올해 추경을 집행함에 있어서 드론과 수중 ROV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은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돼서 제작을 하고 있고 수중 ROV는 부산에 있는 업체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코로나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거쳐야 됩니다. 이 새로운 뉴노멀이 새로운 스마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이제 한국이 좀 더 강한 국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좀 긴 이야기 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드론 기반의 점검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가 실제 지금 드론을 통해서 촬영하고 이 촬영하는 중간중간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의 댐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지 보수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일 것 같은데 그것을 자동화하려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인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수심 20m 이하로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잠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밑에 쪽은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ROV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케이블로 연결된 리모티드리 오퍼레이티드 비이클로 해서 원격으로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좌표 값으로 가가지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드론으로 매핑 영상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찍고 합치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ROV를 통해서 그 수면 아래를 다 찍습니다. 다 찍고 그거를 정합 기술을 통해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드론으로 3D 매핑하는 것처럼 똑같이 3D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점검할 수 없었던 걸 점검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수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보수 자체를 자동으로 하는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좀 장기 플랜으로 로봇으로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로봇으로 하는 것들은 저기 특정 그 기관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군가 또 나서 가지고 개발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을 드리면은 1차 년도라 굉장히 좀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진행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2차 년도 착수가 되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좀 예상되는 그런 난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하고 수중 ROV를 국산으로 도입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중국산 저가 드론이 있는 상태고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저희는 국산 드론으로 좀 찾다 보니 이제 우리 요구 수준까지 하는 그거를 찾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현재는 국내 기업과 같이 윈윈 체계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기술을 같이 돈독하게 만들 계획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제조 공정 파트에는 도입된 사례가 많으나 이런 그 SOC 시설에 적용된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코어 기술을 가지고 같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도록 국내에 좀 많은 기업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아직 저희가 어느 파트가 제일 강하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비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국내 기업들과 기술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의 윤국희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